원피스에는 무조건 연재될 수밖에 없다는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두 개 있었습니다. 와노쿠니와 엘바프였죠. 와노쿠니는 본편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듯 언급되었었지만 오다가 이 에피소드를 빨리 그리고 싶다며 여러 번이나 언급하며 독자들의 기대를 키웠죠. 실제로 사왕 빅맘의 에피소드가 사왕 카이도의 와노쿠니 에피소드와 합쳐지고 루피의 기어 5가 대박을 치고 와노쿠니와 함께 진행된 필름레드도 초대박을 치며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게 되어 원피스는 N번째 전성기를 맞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건 오다가 미리 언지를 주었기에 와노쿠니가 연재될 것이란 걸 알았지만 엘바프는 오다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나올 에피소드였죠. 24년 전 리틀가든에서 엘바프의 전사들이 나오고 우소의 꿈이 엘바프의 전사처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은 언젠가 엘바프에 꼭 가자는 노래를 부르고 애니에스 로비로 로빈을 구하러 갔을 때는 도리와 브로기가 세계 정부에 붙잡혀 있다는 거짓말을 믿고 그들을 구하고자 애니에스 로비에 문지기로 있었던 오이모와 카하시에게 우소비 진실을 알려주며 로빈을 구하기 위해 함께 싸우게 되고 샤봉디 제도에서는 레일리와 함께 붙잡혀있던 노예인 거인족을 구해주면서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인족 스탄세는 훗날 루피가 드레스로자에서 구해준 엘바프의 왕자 하이루딘이 만든 신거병의 적단에 들어가게 되죠. 이 신거병의 적단은 표지 연재에서 산하의 적단이 되기 위해 버기가 크로스 길드 이전에 설립했던 해적 파견 회사인 버기즈 딜리버리에서 탈퇴하는 사소한 장면까지 그려졌답니다. 그리고 빅맘 에피소드에서는 빅맘이 어릴 적 엘바프에서 자라 과거의 사나이 적단의 게루즈의 친구였던 것과 그라에요 에르바프노이 아리 엘바프의 기술을 쓸 수 있는 것과 빅맘의 딸인 로라가 로키에게 청혼을 받았었던 것까지 엘바프는 오다가 말하지 않아도 진행되지 않으면 이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욕을 먹었을 에피소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섭의 꿈과 연결되어 있기에 더 그렇죠. 이렇게 오랜 기간 기대를 하게 만들어 온 엘바프에 대하여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분석해보면 오다는 원피스를 구상하게 된 시작이었던 꼬마 바이킹 비키의 영향 때문인지 해적 만화인 원피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싶은 것인지 바이킹을 모티브로 한 엘바프의 시작에 모티브와 오마주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먼저 뜬금없이 엘바프의 시작에 현실에서의 레고의 모습이 보여졌죠. 이것은 바이킹 시대의 주요 활동 무대가 덴마크였고 덴마크는 바이킹의 문화의 요람이기 때문이기도 하답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그들의 전통을 중시하며 바이킹 박물관도 있고 말이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덴마크의 이야기를 하냐 하면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에는 레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바프의 초입에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레고 왕국을 넣은 것일 테고 레고 왕국에서 나왔던 뱀인 히르문간드는 바이킹 전사들이 믿었던 종교인 동유럽 신화에 나오는 지구를 둘러싸 꼬리를 물 정도로 거대한 뱀 요르문간드에서 따왔을 테고 도리와 브로기가 보여줬던 태양석은 만화에서는 무지개를 만드는 돌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바이킹이 나침반이 없던 시절 나침반 대신 태양석으로 항해를 했다는 것에서 따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바프의 왕자인 로키가 죽인 헤럴드 왕은 바이킹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는 10세기의 덴마크의 바이킹 왕 하랄드 블루투스에서 따왔을 것입니다. 언어와 번역 차이로 생긴 것이지 같은 이름이랍니다. 그는 덴마크의 왕으로서 덴마크를 기독교화 시키고 통합했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블루투스라는 이름은 여기서도 영감을 받았다고 하기에 바이킹과 덴마크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오다는 단순히 이름뿐만이 아니라 엘바프의 헤럴드 왕의 스토리를 덴마크의 헤럴드 왕의 스토리에서 오마주했습니다. 원피스의 헤럴드 왕이 아들인 로키에게 살해당했듯이 덴마크의 헤럴드 왕도 아들인 스벤포크 비어드에 반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즉 전쟁보다는 평화로 나아가려 했다는 점과 아들로 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이 비슷하고 로키 왕자는 동유럽 신화에서도 마찬가지고 마블에서도 마찬가지고 특유의 악당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도 비슷하고 엘바프의 거대한 나무는 동유럽 신화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세계수 위그드라실과 비슷하죠. 이렇게 각잡고 해적과 바이킹과 바이킹의 종교인 북유럽 신화의 진심인 엘바프의 스토리적인 면을 보면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몇 개 있어 보입니다. 바로 로키에게 걸린 특별 현상금과 전설의 악마의 열매와 엘바프의 전설에 내려오는 태양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 현상금에 대하여 먼저 짚고 넘어가면 먼저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현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강함이 아닙니다. 세계 정부에 얼마나 위협이 되느냐가 기준이죠. 그래서 로비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 정부에 큰 위협이 되어 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7,900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렸던 것이랍니다. 이렇게 현상금의 액수를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기준으로 설정하는 세계 정부가
거품을 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술수술 열매나 고무고무 열매 같은 중요한 악마의 열매나 포네그리프, 리에일족, 태양신, 미카 이런 키워드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개의 키워드가 지금 로키에게 걸려 있습니다. 바로 전설의 악마의 열매와 태양신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정보는 수술수술 열매나 고무고무 열매 같이 훗날 문제가 될 중요 열매들은 늘 체크하고 다녔기 때문에 만약 엘바프의 전설의 악마의 열매가 태양신과 관련이 있다 하면 로키는 세계 정보가 주의 깊게 볼 포인트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즉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로키에게 특별 현상금이 붙은 이유는 어쩌면 로키 때문이 아니라 로키가 먹은 악마의 열매 때문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수술수술 열매에는 불로수술이라는 비기가 있고 고무고무 열매에는 태양신 니카라는 전설이 있듯이 로키가 먹은 엘바프의 전설의 악마의 열매는 그에 따른 전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바로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전설 같은 거 말이죠. 로키는 엘바프 왕가에 내려오는 전설의 열매를 먹었고 자신을 태양신이라 칭하고 있고 자신을 태양신이라 칭하는 로키가 세계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다른 거인족의 입을 통해서도 세계가 멸망하게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 다음은 단순히 로키의 의지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아직 근거가 많이 부족하지만 두 개의 대사로 보았을 때 엘바프의 전설에 내려오는 그 악마의 열매는 먹으면 태양신이 되고 그 태양신은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혹은 운명을 갖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는 걸로 비약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오다가 대놓고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하고 있는 이 엘바프의 북유럽 신화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세상은 범죄로 물들고 도덕은 쇠퇴한다. 무자비한 겨울이 3번 이어질 것이며 여름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은 검게 변할지니. 그것은 바로 북유럽 신화에서 로키가 일으킨 신들과 거인들의 최후의 전쟁, 세계의 종말, 라그나로크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로키는 빛의 신인 발드르를 질투하였고 이 빛의 신인 발드르를 죽이게 되면서 모든 신들을 적으로 돌리며 세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라그나로크를 일으키게 되죠. 즉 로키라는 인물이 빛의 신을 죽이게 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최후의 전쟁이자 세계의 종말, 라그나로크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전설이 이러하니 원피스의 스토리도 이렇게 흘러가리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헤럴드 왕의 이름까지 꺼내며 그들의 관계를 묘사함을 보고 북유럽 신화를 오마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바프의 전설에는 두 명의 태양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세계를 멸망시킬 태양신과 루피의 니카모드처럼 자유로운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태양신 말이죠. 다시 말해 세계를 멸망시킬 태양신과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해주고 구원해주는 태양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피스 세계관에는 예언 아닌 예언이 존재합니다. 戦国おめえたち世界政府はいつか来るその世界中を巻き込むほどの巨大な戦いを恐れている 언젠가 일어날 거대한 전쟁 말이죠. 이 거대한 전쟁은 어쩌면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처럼 로키라는 신이 빛의 신을 죽이게 되면서 시작되었듯이 원피스도 이를 모티브한다면 세계를 멸망시킬 태양신이 세계를 구원할 태양신을 죽이게 되며 일어나는 전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어쩌면 신의 기사단으로 보이는 이들이 엘바프에 들어오고 로키를 찾는 이유는 세계를 구원할 루피라는 태양신을 죽일 목적으로 로키를 부추기기 위해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샹크스와 닮은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다는 멋을 아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가가 27년간 원피스 세계관을 관통하고 있는 샹크스라는 사내를 알고 보니 쌍둥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캐릭터성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쌍둥이일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제는 클론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원피스에서 샹크스의 클론일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샹크스라는 인물의 무게감에 비해 짜치는 요소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조로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조로의 형으로 의심받았지만 알고 보니 상디의 형이었던 케이스처럼 샹크스와 닮은 피가랜드 가문의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대충 마무리하고 다시 라그나로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라그나로크의 예언이 새겨져 있는 북유럽 신화의 주요 문헌 운명들의 노래 세계의 종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태양은 검게 변하고 대지는 바다에 가라앉는다. 밝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거대한 불길이 세상을 태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대로라면 태양은 검게 변한다는 구절에서 태양신 니카로서 사왕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루피 앞에 엄청난 시련이 예상되는 일들이 벌어짐을 예상해볼 수 있고, 아직은 베일에 가려진 검은 수염이 혹시 여기서 엮어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대지는 바다에 가라앉는다는 문구에서 베가펑크의 경고를 예상해볼 수 있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문구에서 오로성 같은 신들의 몰락도 예상해볼 수 있고, 어인섬의 예언과 흰수염이 언급한 세계가 휘말리는 전쟁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즉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이 에바프 에피소드는 원피스의 최종 전쟁의 서막을 여는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98% 확신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結論から話そうか。この世界は